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서진 부대표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입니다. 왜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휴가도 다녀오셨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진짜 일주일 만에 뵙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저희가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모바일 택시의 경쟁 시대. 요즘에 이 모바일 택시를 이용해서 콜택시 부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저희가 그래서 오늘은 그 자주 사용하시는 두 개의 업체를 좀 비교를 해드릴 거고 마지막에 이제 문서진 대표가 그러면 과연 O2O 시장의 전망은 어떤 것인지 네. 어떤 투자의 힌트까지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마련할 겁니다. 자, 일단 제가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택시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해 드릴 건데요. 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전제를 한 가지 제가 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바일 택시 혹은 택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소비자분들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만 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이야기를 하면서 좀 택시와 관련된 안 좋은 기억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저도 그 택시 기사분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아, 예. 택시 기사분들 존경한다고. 저도 존경해요. 일단 밑밥을 좀 까시는 거예요, 네. 지금. 왜냐하면 저 친한 형님의 이제 네. 아버지분도 택시를 운전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네. 좋은 분이에요. 아, 근데 그쵸. 우리가 얘기할 게 택시 기사분들이 어떻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서비스가 어떻다라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혹시라도 나쁜 이야기 나올까봐 네. 미리 저는 말씀을 별 좀 생각도 안 저는 했는데. 생각도 그래요? 안 했는데요. 네, 저도 생각도 안 했었는데. 저만 걱정했었나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이 카카오택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 카카오택시 애플리케이션이 출시가 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고맙습니다. 예. 이런 모바일 택시 애플리케이션이 나와서 우리가 많은 불안감도 좀 없앨 수가 있게 된 것 같고 네. 이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덕분에 우리가 참 편해졌고요. 네. 기사님들과의 분란이 생겼을 때 그런 분란도 많이 줄어들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 카카오택시가 갖고 있는 좀 특별한 기능을 한 가지 살펴보자면 안심 메시지 기능. 그러니까 내가 콜택시를 불러서 어디로 향하게 됐을 때 나의 가까운 친가족이나 네. 혹은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내가 문자 가는 거죠? 이때 여기에서 택시를 타고 있으니까 네. 걱정 말라고 이런 것들이 내용이 나오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신촌역에서 나는 어디까지 네. 예상 시간 몇 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고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차의 차량 번호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특히 밤길이 걱정스러우신 여성분들에게는 네. 또 굉장히 좋은 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특별하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네. 티맵 택시에도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아, 벌써 지금 보호자에게 각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 각을 세는 건 아니고 저도 개인적으로 카카오 택시를 쓰거든요. 네. 그래서 티맵 택시는 제가 그야말로 이제 인터넷이나 다른 네. 자료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네. 그냥 말꼬리 잡은 거예요. 특별하다고 하길래 티맵에도 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카카오 블랙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카카오 블랙은 티맵에 없습니다. 그렇죠. 티맵 블랙이 없죠. 티맵 블랙은 없어요. 일단 다들 아실 거예요. 고급 외제 승용차나 혹은 고급 승용차에 특히 블랙이라고 이름 붙인 게 검은색 아주 고급스러운 세단. 승용차가 네, 세단이 나를 모시러 오죠. 그리고 내가 내릴 때 직접 문을 열지 않아도 됩니다. 맞습니다. 네, 교육을 받았던 친절한 기사분들이 직접 문을 열어주는 도어 서비스. 네. 비가 오면 우산까지 씌워주는 그런 그게 서비스를. 진짜 큰가요? 난 뭐 문 여는 게 뭐 되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냥 한 번쯤 내가 회장님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한번 해보고 정말 일회성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O2O 서비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게 과연 얼마나 돈이 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사실 저도 지금 이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국 한 가지는 붙어요. 돈은 잘 안 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카카오에서도 카카오 택시 블랙을 내놓을 때 그 얘기 했었어요. 우리가 이걸로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상징성인 것도 있고 네. 이런 거다 애초에 깔고 가더라고요. 물론 그때 카카오 실적이 잘 안 나와서 오히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네.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네. 진짜 이거 잡아서 여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러우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분들은 블랙 타는 거 나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근데
도착 후에 기사님을 평가하는 기능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죠. 이거는 네, 뭐 나오는 웬만한 애플리케이션 다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티맵 택시에도 지금 적용이 있죠. 되고 예, 원래는 없었는데 예,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평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그 기사분들을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평가를 해서 좀 불이익을 줄 수도 그렇죠. 있고 만약에 예, 서비스가 그렇죠. 안 좋을 그렇죠. 경우에 그렇죠. 예. 그러면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카카오택시는 그걸 하면서 서비스도 그만큼 좋아지는 거였고요. 그래서 별 5개 중에 뭐 네. 몇 개 줄 네. 거냐 매번 내릴 때마다 이게 맞아요. 뜨는데요. 티맵 택시가 처음에 이게 없다 보니까 기사분들이 완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어. 콜을 내가 이렇게 기사분들이 직접 선택을 했는데 가는 가다가 길에 그렇죠. 예, 취소해버리고. 네, 취소해버리고 어이구. 그냥 다른 승객이 있으면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겨서 티맵 택시에서도 좀 이런 거를 도입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기사님들이 취소는 힘들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기사님들이 호출을 취소하는 건 힘들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이런 기사 평가가 된다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게 카카오 택시를 불렀었는데, 그 분이 제가 워낙 그 경기 지방에 살다 보니까 예, 가는 길에 그래도 뭐 커피 값은 좀 줘야 되지 않나? 막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커피값을 추가로 달라고요. 네, 추가로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이미 저는 굉장히 만취해 있었기 때문에 네. 대답도 안 했었고 결국 안 드리긴 했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물론 힘드시겠죠. 기사님들 힘드시겠지만 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좀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기사님에 대한 평가가 있다 보면은 결국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 같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티맵 택시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옛날에 아예 그 팁을 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아, 팁 서비스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 팁을 줌으로써 네. 왜냐하면 잘 안 잡히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3,000원 혹은 5,000원 더 줄 테니까 네. 저한테 오세요. 픽미. 옛날에 그거랑 약간 그런 똑같은데요. 거예요. 더블 했던 그런 거예요. 거죠. 딱 네. 그거네요. 따따블 그런 뭐 거죠.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정서에는 잘 맞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진짜 뭐 커피값 좀 주지 했는데 거부감부터 드는 게 사실이다 네. 보니까 이게 없어졌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팀 문화가 좀 있었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게 제가 너무 소비자의 입장에서만 하는 것 같아갖고 네. 기사님들을 위한 기능도 있더라고요. 네.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콜택시를 불렀을 때는 기사님이 이제 고객에게 전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현재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십니까? 제가 거기를 찾아가야 되니까요. 라고 물어봤었는데 만약에 그 장소에 처음 가셨던 고객이라면 네. 이거 어디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설명하기가 되게 그렇죠. 힘들어요. 저도 굉장히 길치라서 네. 오히려 저는 설명하면 더 못 찾더라고요. 네. 저 같은 맞아요. 사람한테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이건 진짜. 그러면 이제 기사님이 그 근처에 있는 큰 건물 뭐가 보이세요? 그렇죠. 뭐 이렇게 네. 설명을 하다 보면 막 통화만 길어지고 하는데 네. 그 김기사용 김기사로 연결이 바로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그렇죠. 연결이 돼서 만약에 콜을 승인하게 됐을 때 고객이 있는 곳까지 어떻게 가는지 바로 내비게이션 연결됩니다. 따로 맞아요. 칠 필요도 네. 없고요. 네네. 뭐 이런 기능들까지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네. 공통 사항이죠. 티맵도 그렇고. 그러니까 올 때도 편하게 나를 데리러 오고 네. 갈 때도 사실 그렇죠. 굳이 이제는 설명 안 해도 말을 되잖아요. 할 네. 필요가 맞아요. 없어요. 네, 뭐 목적지 보고 어디로 가서 찍었으니까. 어떻게 가주세요가 아니라 목적지도 그대로 이미 그렇죠. 찍혀 네. 있고 네, 하다 맞아요. 보니 승객도 편하고 기사한테도 편하고.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요. 제 지인의 지인이 좀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네. 실제로 이런 일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양평 갑니다 해서 이렇게 차를 탔는데, 세워가지고 네. 탔어요. 그래서 피곤하니까 잤을 거 아니에요? 네. 목동 옆에 있는 양평을 나는 외친 건데 기사 아저씨는 경기도 양평을 한 거예요. 네. 그럼 그러면 비슷하게 있어요. 저희도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네. 은근히 있다니까요. 아니, 저도 대구에 아파트 이름 중에 강남 아파트라는 게 있어요. 네. 실제로. 근데 그분도 술에 취해서 탔는데 강남 아파트역 했는데 실제로 고속도로 탔다는 게 있어요. 진짜 실제로 야. 그래요. 이러니까 서울 네. 그래 진짜. 그런 불편함이 이제 네. 모바일 네. 택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많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렇죠. 이런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사실 모바일 택시가 갖고 있는 좀 불편한 점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거요? 그런데 이 티맵 택시가 네. 좀 카카오 택시와 비교를 했을 때 네, 네. 장점도 물론 있겠지만 단점들도 좀 있죠. 그러니까 얘기해 주셨던 게 모바일 택시 네. 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네.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카카오에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티맵 택시가 단점이 있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그 SKT가 아니면 이용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통신사가. 이용은 되는 건 아닌가요? 이용은 되되? 되죠. 그런데 이용은 돼요? 네, 이용은 제가 되네. 쭉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제가 경제직설을 해온 바 네. 단점부터 말을 하면 악플이 엄청 달립니다. 그래가지고 장점부터 한번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물타기로 단점을 할게요. 네. 티맵택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모두가 사용은 할 수 있는데 티맵택시 좋았었던 게 할인이었거든요. 맞아요. 10% 할인을 네, 내줘요. 굉장히 멤버십으로. 그런데 이게 약간 단점은 SK텔레콤 가입자만 가능하다는 거. 할인은 할인은 네. 그게 좀 안 좋긴 한데요. 그래도 카카오택시에서는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다까지 나와도 예상 시간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네. 티맵택시 같은 경우에는 예상 소요 시간과 함께 예상 금액도 함께 나와요. 예. 네. 그리고 카드 결제할 때도 내가 멤버십 할인을 얼마나 받아서 총 얼마를 결제했는지까지도 상세하게 이렇게 가계부처럼 나오는 거죠. 실사례죠,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그렇죠. 예, 담당 PD가 직접 캡처를 해가지고 2만 원 네. 나왔네요. 예, 좀 먼 2만 거리를 원이- 갔나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 강남 좋은 데를 갔나 보죠. 그런데요,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게 SKT 포인트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게 네. 월 4회, 그리고 아. 최고 3,0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4회 할인 받고 그 다음부터는 카카오택시 타는 하는 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약간 단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가입자 수도 그렇고요. 네. 회원 수, 그러니까 가입자라는 것은 택시 기사님들 말하는 네.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용자 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택시를 타는 사람 네. 말하는 건데 현저하게 낮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택시 기사 수가 낮다 보면 네. 코를 부르면 그렇죠, 안 오죠. 빨리 잘 안 안 와요. 온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급할 때 어쩔 수 없이 다시 카카오로 이렇게 가고 운이 좋으면 물론 팀앱에서도 빨리 얻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네. 상대적으로 숫자로 보면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기준으로 했을 때요 1년 동안 기사 회원이 21만 명 와. 그리고 네. 승객 가입자가 860만 명이라고 발표를 네. 했어요. 근데 네. 팀앱은 발표를 안 합니다. 발표를 안 하는 안 건. 하겠죠. 네. 추정을 하기로는 네. 경쟁 상대가 이 정도 됐는데 너무 떨어지면 이게 오히려 고정이 안 거기죠. 서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추만 계속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팀앱은 어떻게든 승객을 좀 끌어 모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팀앱 할인도 할인, 그렇고요. 또 한 가지 프로모션을 하는 것이 이게 올해 말까지거든요. 올해 12월 31일까지인데 네. 10번을 타면 네. 그래서 모바일 사용으로 스탬프를 찍으면 네. 10,000원짜리 신세계 상품권을 줘요. 아. 커피랑 똑같네요. 네. 커피 쿠폰이네요, 완전. 네, 그러다 이런 거 보니까 이제 다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건데 이게 그래요. 10번 타면 그러는 건데 네. 만약에 그래 내가 10번을 도전하기 위해서 콜을 불렀어요. 그런데 네. 안 해서, 와. 그렇죠. 그러면 그냥 다시 카카오 택시 맞아요. 타고 말지라는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프로모션을 뭐 할인도 해주고 상품권도 주고 네. 하는데도 이렇게 막 사람들이 잘 열심히 예, 이용하는 모아지는 것 것 같진 네.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약간 팀앱 택시가 아직 좀 안정적이지 않다는 게 앱이나 내비게이션이요. 네. 사실 팀앱은 1위잖아요. 좋아요. 모바일 네. 내비게이션 업계에서 점유율 1위인데도 네. 불구하고 이게 연동이 잘 안 되는지 이용자들한테 한번 직접 물어봤더니요. 택시 콜을 이제 신청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콜을 받잖아요. 그러면 카카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까지 다 보이죠. 네, 맞아요. 상세하게 맞아요. 네. 몇 초 단위로 맞아요. 움직이는 예. 것까지 보이는데 팀앱 같은 경우에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연동이 혹은 앱이 불안하다 보니까 갑자기 택시가 사라져 있달지 네. 어디로 막 이상한 데 가 있달지 뭐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러면 이제 이미 카카오 택시 서비스를 맛본 입장에서는 네.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소소한 없는 거죠. 불편함이 사람 그 맞아요. 소비자를 네. 이탈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불만 사항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네. 좀 팀앱 택시가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뭐 팀앱 택시나 혹은 카카오 택시의 장단점들이 있을 텐데 결국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평가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카카오 택시만 보더라도 카카오 택시 처음에 출범할 당시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고객을 유치한 다음에 콜비를 받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못 받고 있어요. 그렇죠. 콜비 받으면 안 해요. 그렇죠. 돈이 안 되는 건가 그렇죠. 싶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이제 흔히 이제 이런 서비스를 네. 이제 오토 서비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오토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들이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돈 버는 업체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제 주요 이제 오토 시장을 제가 한번 조금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게 네.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일단 지금 여기서는 택시 서비스를 이야기를 했는데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배달 앱들 있잖아요. 네. 아, 맞아요. 네, 뭐 네. 배달, 뭐 여기 뭐 이런 것들. 이런 업체들 또 초반에는 이 수수료를 좀 많이 벌으면서 수익 모델이 됐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수수료를 많이 낮췄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국민적인 저항도 많이 걸렸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 사실 뭐 고문 누가 부리고 뭐 이런 식으로 네. 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수료를 낮추다 보니까 계속 적자예요. 네, 적자인 거고 저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뜨고 있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 오더 서비스가 또 있어요. 네. 흔히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스타벅스에서 사이렌 오더. 네. 근데 저 기술이 우리나라 기술이에요. 아. 지금 스타벅스에 들어가는 사이렌 오더가 우리나라 업체에서 만든 기술이에요. 우리나라에만 예, 있는 거예요? 예. 아니요. 전 세계에 있는데, 오. 그 우리나라 업체입니다. 예. 야.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실업오더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SK 이제 플래넷에서 만든 실업오더. 네. 그다음에 그러면 카카오. 실업페이랑 같이 뭐 같이 연동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좀 뜨고 있는 게 저 스마트 오더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런 거죠. 밖에서 커피 저기 말하는 이제 사이렌 오더뿐만 아니라 아까 지금 방금 이야기한 실업 오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 모든 대부분의 커피 전문점에서 네. 밖에서 주문을 하고 들어가는 거. 네. 그다음 식당도 주문이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흔히 말하는 우리 뭐 짜장면 같은 걸 시키고 싶은데 네. 여기에 소위 말하면 이제 가맹점이 돼 있으면 들어가기 전부터 무조건 딱 해놓으면 앉으면 바로 나온다. 기다리기가 네, 야. 특히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점심 시간이 워낙 금 시간이 아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최대한 빨리 뭔가 먹고 딴 걸 해보고 싶은데 특히 이제 이런 가입자들이 여의도에 또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서비스가 많이 되는데 중요한 건 돈이 안 돼요. 아하. 그러니까 이 서비스도 다 손해예요. 손해를 아. 보고 하고 왜냐하면 지금 이 실업오더 같은 경우가 일종의 수수료를 냈어요. 네. 한 2%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었는데 네. 지금 카카오가 이 오더 서비스를 딱 진출을 하면서 공짜로 해버린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업오더도 이제 지금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사업자들이 지금 오토 시장 자체는 이제 분명히 이제 시장성은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지금 이런 서비스를 한번 받아본 사람들은 계속 그 서비스의 편안함을 알기 때문에 맞아요.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하나 이 서비스 자체가 이제 또 공공 분야에서도 괜히 널리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성은 좋은데 지금 미주호 앵커도 이야기한겠지만 지금 당장의 수익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이쪽에서 이제 이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어쨌든 이쪽에서는 사업자 하나가 죽으면 네. 결국에는 그 과실은 자기가 다 가져간다는 거죠. 맞아요. 굉장히 막대한 거를 이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기대감 때문에 많은 투자도 받고 있고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엔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업성 모델이 언제 이게 수익 모델로 이어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기대감만으로 지금 당장 뭔가 이 업체에 대한 투자를 한다거나 이건 사실 조금 시기가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티는 업체가 그러면 나중에는 이기는 거네요. 약간.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맹점이 있는 건 뭐냐면 네. 지금 딱 그게 맞아요. 지금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데 네. 안 죽어요. 업체들이. 왜냐하면 지금 다 본업은 싸고 다 있으니까. 그렇죠. 다 돈적인 부분이라든지 규모가 다 커요. 쉽게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망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지금에는 죽지 않는다. 계속 지금 이제 적자를 보는 구간에서 계속 가지고 있고 특히 시장에 돈이 많다 보니까 네. 특히 중국 자본들이 계속 여기에 투자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시장은 뭐 흔히 말하면 소비자는 지금 당장이 좋습니다. 네. 어쨌든 돈은 지불하지 않지만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기업들이. 생각하면 해볼 만하다. 그 문서진 부대표가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성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 O2O 서비스를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 그걸 좀 소개시켜주면 어떨까요? 일단 뭐 저희 중소형 기업들 같은 네. 경우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대부분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위치 기반 관련 업체로는 뭐 유비밸럭스라든지 뭐 텔레칩스, IOP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돈이 제일 되는 건 이쪽 사업이에요. 플랫폼 사업자들 서비스.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SK 플래닛인데 이 중에서 제일 그나마 조금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건 네이버입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에 네이버는 약간 한 발 뒤에 가지만 결국에는 워낙 소위 말하면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워낙 네. 더 많기 때문에 네. 뒤늦게 시작해도 수익은 사실 네이버가 많이 가져가니까 네이버 쪽은 조금 더 저는 좀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자,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결론까지 함께 네. 말씀을 해주세요. 자, 해주세요. 갈 길은 뭡니다. 네. 하지만 걸어가 볼 만한 길입니다. 지금은 당장 수익은 분명히 안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수익이 날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했던 뭐 SK 플래닛이라든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가봐도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김영롱 앵커는요. 저는 이제 티맵 택시를 조사했으니까요. 네. 여기에 맞게 한번 해볼 텐데요. 내겐 너무 어색한 2위라고 해봤습니다. 그렇죠. 맨날 SK 있는데. 그러네요. 티맵도 점유율 1위죠. 네. SK 텔레콤도 통신사. 통신사도 1위죠.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카카오 택시 이거 서비스 시작하고 딱 20일 후에
티맵 택시가 시작됐어요. 네. 물론 엄청 막 격차가 일어났던 것도 아닌데 동등하게 출발했는데 지금 너무 현저하게 2위를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이거를 역전할 수 있는 발상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 충성도를 벌고 있는 카카오 택시라고 명명을 하고 싶네요. 지금 당장 돈은 안 되지만 충성도를 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돈 되는 사업을 잘 만들어낸다면 네, 그때는 잘 또 만들어야겠죠.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는 경제직설 시간이었고요. 저희 문서준 부대표 그리고 김영롱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